했던 것 중에서 질문 번호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 133쪽에, 133쪽이 아니라 131쪽을 먼저 보시고요. 131쪽에 4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 상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그랬어요. 자,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고체라고 하는 건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음. 그러다가 이 고체한테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열을 얘한테 가해주잖아? 그럼 얘들의 뭐가 활발해지냐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열을 가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결국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와 같은 거거든.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입자들은 온도가 열을 가하면 걔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가 있으면 고체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고체들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온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를 그릴 때 온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은 고체가 온도가 서서히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게 온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면 자, 상태가 변한다는 건 고체 상태에서 이제 고체에서 서서히 액체로 변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고체 물질들이 붙어 있던 이 고체 물질들이 여기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면 액체는 끓일 수 있는 성질이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체 중에서 액체로 떨어져 나오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중간 지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점.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상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상태가 변하고 있으면서 고체에 열을 가하면 이제 이 고체가 뭘로 바뀌어요?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올 때 여기다가 가한 뭐가 있을까? 가한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 열 에너지가 얘들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쓰이는 건데 상태가 변할 때는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 상태가 변하는 데다가 뭐를 써버려요? 열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야. 원래는 열 에너지를 쓰면 걔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상태를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바로 이 지점, 이 중간 지점, 바로 여기 지점에서 상태 변화에 여기서 말하는 상태 변화는 어떤 상태 변화일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상태 변화겠죠. 이 상태 변화에 뭐를 써버렸다? 흡수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자, 다시.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상태가 변할 때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다가 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상태를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전부 액체로 바뀌게 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액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이제 흡수한 열 에너지를 뭘로 쓰는 거야? 운동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 액체가 상태 변화하게 되면 액체가 뭘로 바뀌게 되면 기체로 바뀌게 되면 그때
이 액체가 기체로 또 상태 변화할 거 아니니? 액체라고 하는 애들이 상태 변화할 때는 또 어디에다 열 에너지를 쓴다? 이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 쓰기 때문에 온도가 어때? 일정하다. 따라서 상태가 변화하고 있을 때에는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상태 변화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부 이제 기체로 바뀌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기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이거.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131쪽에 보면은 이 물의 온도를 2분 간격으로 측정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온도를 보게 되면은 14분이 되면 여기 14분이 되면은 14분까지는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14분이 되면은 이때부터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잖아. 그죠? 100도씨로 일정하죠. 자, 이때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왼쪽 부분은 뭐다? 지금 현재 상태가 물이다. 자, 오른쪽 부분은 뭐다? 물이 뭘로 바뀌고 있는 거다? 수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상태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었을 때 2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야. 2번. 온도 변화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물의 상태를 쓰시오. 여기는 물이고요. 여기는 물과 수증기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답에는 여기가 수증기라고 돼 있잖아. 답이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여기는 정답이 잘못됐어요, 이거. 오류예요. 여기 물과 수증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130쪽에, 음, 방금 선생님 설명했듯이 130쪽 봐봐요. 130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정리하는 부분, 페이지 130쪽에 보게 되면 자, 물이 기화하는 동안, 기화라는 거는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물이 이제 수증기로 바뀌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왜 유지된다고요? 바로 물이 기화, 즉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운동이 아니라 입자의 운동이 아니라 상태를 바꿔버리는데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어떤 열 에너지? 흡수한 열 에너지가 되겠지? 이게 될 것이고 129페이지에 129페이지 보세요. 3번과 4번 마찬가지 같이 이야기 되는 거야. 자, 3번을 보게 되면 몇 페이지냐면은 129페이지를 보세요. 3번을 보게 되면 자, 액체 로르산. 어쨌든 이게 로르산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액체였다. 뭐가 액체였다? 시작을 액체로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요 가는 뭐다? 결국에 시작은 액체로 했다. 액체가 온도가 내려가. 그럼 액체들이 온도가 내려가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은 이제 뭘로 되는 거야? 점점 온도가 냉각되니까 여기서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지? 고체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나에서 상태를 구하시오 했잖아? 그럼 나에서는 액체도 존재하고 고체도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할까? 아까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어, 빰빰빰. 어디냐?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했잖아. 이제 지금은 오히려 액체가 운동이 좀 더 활발한 애잖아요. 좀 더 운동이 활발한 애가 고체로 지금 운동이 느려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이때는 열을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낮아지는 온도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원래 얘들이 운동이 느려진다.
운동과 온도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도는 입자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지를 수치로 만들어준 게 온도예요.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운동이 일정하다는 거고,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운동이 느려진다는 거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야. 근데 상태가 변할 때는 열이 방출하면서 이렇게 얘들이 상태가 변하면서 방출한 열 에너지가 떨어지는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거야. 운동을 느려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언제 느려지는 거냐?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구간, 액체에서 변하는 구간, 그 다음에 고체에서 점점 운동이 느려지는 구간. 이때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도 보게 되면 항상 문제에서 133쪽이고요. 항상 시작하는 상태를 보세요. 시작하는 상태. 이게 중요해. 자, 오른쪽 그림은 액체 상태의라고 시작하지. 그러면 시작을 누가 한다? 액체가 한다. 그러면 액체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액체의 온도가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나에서 온도가 일정하지. 그러면 여기서 뭘로 바뀌고 있는 거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 다에서는요. 전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고체로 바뀐 거야. 그러면 가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 액체였고 온도가 어때요?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나 구간에서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죠.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응고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응고할 때 열 에너지를 어때? 방출하잖아.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그 반대로 가면 어, 기체에서 액체로 느려지는 쪽으로, 곧 액체에서 고체로 느려지는 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내가 운동이 느려지는 거니까 느려지는 운동만큼 열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지금 여기가 응고잖아. 액체가 고체로 가잖아.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가네? 그러면 열을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은 좀 더 쉽게 헷갈리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을 보게 되면 다에서 운동이 둔해진다. 아니, 뭐야? 나 구간에서? 이거 책이 다르네?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 봤다. 미안해, 미안해. 맞네. 깜짝이야. 자, 다른 페이지 보고 있었어, 선생님이. 129쪽이에요. 미안해. 133쪽이 아니지? 미안해요. 어쩐지 지금 문제가 129쪽. 미안합니다. 129쪽이 4번이에요. 미안해요. 129쪽 봤어요? 129쪽입니다. 선생님 페이지 수 잘못 알려줬어요. 나 지금 책 보면서 뭐가 이상했어. 어, 나 구간에서는 운동이 점점 둔해지는 거 나 구간에서는 어때요? 지금 액체가 고체로 바뀌잖아.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운동이 어때? 점점 둔해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다 구간에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고체 상태로 가면은 점점점 입자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적인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다음 5번. 부피. 자, 우리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은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죠? 그러면 다구간에서는 고체니까 부피가 더 작아야 되겠죠? 해결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문제 나오면은 처음에 시작 상태가 뭔지가 중요해요. 여기 별표 쳐놓고 시작 상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보면서 흡수인지 방출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고 온도가 결국에는 입자의 운동과 똑같은 거다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하연이 알겠어요? 시우 알겠니? 네. 4번에 됐고요. 자, 됐고 또 질문을 볼게요. 129쪽에 1번, 4번. 129쪽에 1번. 나머지 뭐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네.
네. 철을 녹이면 쇳물이 되는데 이 쇳물도 기체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쇳물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기체까지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쇠, 철의 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기체가 될 수 있어요. 음, 물론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될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131쪽에 6번.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거죠. 131쪽에 6번. 여기 나 구간에서 상태가 변하는 건 나 구간이잖아. 지금 고체인 얼음이 액체로 바뀌고 있는 거죠. 131쪽인데요. 그럼 뭐다? 여기서는 온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럼 왜 일정하냐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써야 돼? 뭐 하는데 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알겠지? 상태 변화에 상태 변화라는 건 여기서는 내가 고체에서 액체로 갈 테니 내 온도는 건드리지 마 이거야. 상태 변화에 뭐를 사용한다?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주관식에서 거의 단골이에요. 왜 온도가 일정하니? 이게 굉장히 단골이야.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자, 129쪽에 1번. 자, 요거 한 번만 볼게요. 1번. 자, 요 문제는 옆에 있는 탐구를 보면서 하는 건데요. 이 탐구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탐구냐면은 액체 로르산이 냉각을 해가지고 고체를 만드는 그런 작용이거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 탐구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냐면은 그래프가 이런 게 나왔어. 그랬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무슨 상태였냐면 액체 상태였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변해. 액체가 뭘로 바뀌겠어요? 고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앞부분이 가 구간이 되는 거고 D 구간이 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 구간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 그렇지. 액체로 존재하잖아. 자, 나 구간에서는 융해가 일어난다. 자, 나 구간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고 있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건 융해가 아니라 응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틀렸고. 나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자, 지금 흡수하는 과정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흡수하는 과정인데, 지금 얘는 액체를 오히려 냉각하는 과정이니까, 액체가 고체로 냉각되는 과정이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방출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똑같잖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갔느냐, 액체에서 고체로 갔느냐. 점점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점점 운동이 느려지는 쪽으로 가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4번을 보게 되면,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늘어난다. 지금 과정 1이 뭐냐면, 어딨어? 과정 1이? 조금 지금 시험관에서 얘는 지금 처음에 로르산을 액체로 녹이는 과정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고. 자, 응고하는 과정에서 응고라는 건 상태 변화잖아. 무조건 상태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고요. 자, 모두 고체로 변했어. 그러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상태 변화가 끝났으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6번에서, 채민이, 자, 6번에서, 131페이지 6번에서 뭐라고 한 거야? 6번에 지금 이렇게 답을 썼는데, 상태가 변하면서 가해진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져 가열에도 온도가 유지된다. 아,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이 말이 빼야 돼요.
그렇게만 안 되고 반드시 딱 이렇게만 써야 돼.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말이 꼭 이렇게만 들어가야지 다른 말이 부수적인 말이 들어가면은 부분 점수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쓰는 거잖아. 지금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 흡수해서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말 써야 돼요. 되겠지? 자, 좋아. 자, 쟤도 같은 얘기거든. 자, 132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문제를 계속 풀 건데요. 자, 지금 여기 132쪽을 한번 보세요. 이 정리가 잘 돼 있어. 132쪽에 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냉각을 한다, 차갑게 만들 때는요,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어?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상태가 뭐겠어? 기체일 것이고, 이 기체가 이제 뭘로 바뀌겠어요? 온도가 냉각되면은 액체로 바뀌겠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액화라고 하죠. 액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어떡하다? 온도가 일정하겠죠. 그랬다가 전부 이제 뭘로 바뀌었어? 액체로 바뀌게 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감소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액체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면 고체로 바뀌기 시작하면 응고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온도가 어때? 일정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중요한데 냉각할 때 일정한 이유는 가열할 때 일정한 이유와는 좀 달라요. 냉각할 때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하면 뭐가 방출되죠? 열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그러면서 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이 방출된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고, 어, 기체 쪽으로 갈수록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갈 때는 상태를 변화하는 데다가 그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온도가 느려질 때, 운동이 느려질 때에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낮아지는 온도를 막아주는 거야.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에 고체에서 이렇게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 이건 뭐야? 가열할 때 이 얘기예요. 가열할 때. 그럼 가열하면 얘는 처음에 무슨 상태였겠어? 고체 상태였다가 온도가 일정한 건 뭐가 뭘로 바뀌고 있다?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융해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왜 일정하냐? 이때는 뭐가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자,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시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술형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야.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즉 고체가 액체로 가는 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없이 계속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다가 전부 액체로 바뀌면 다시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시작할 때는 다시 일정하고 이때도 왜 일정하다? 마찬가지예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부 이제 기체로 바뀌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야. 계속 여기서 같은 얘기를 푸는 거고요. 자, 134쪽을 보세요. 7번 문제. 자,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풀 건데요. 페이지 134쪽. 자, 오늘 하는 것만 잘 이해해도 여기 4단원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잘 들어봐. 자, 이걸 정리하면 이거지.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간다? 운동이 활발해진다.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녹는다, 융해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액체가 기체로 된다? 기체로 됩니다. 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이 융해되는 과정에서 융해되는 과정이라는 건 뭐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지? 바로 고체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뭐를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데 그 흡수하는 열의 이름은 융해열이 되는 거고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액체가 되는 거고 자, 기화가 된다 할 때는 얘는 뭐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하면서 온도가 일정할 텐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운동이 활발해지는 쪽으로 가니까 열을 흡수할 텐데 그때 흡수하는 열의 이름은 기화열이 되는 거고 이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바뀐다. 이럴 때는 기체가 액체로 바뀔 때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체로 바뀐다, 액화라고 하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건 우리가 굳는다, 응고라고 이야기하잖아. 음. 그때 액화라고 하는 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과정이고 응고다라고 하는 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과정이야. 점점 운동이 느려지는 과정이잖아. 느려지는 과정에서는 내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는 무슨 열? 액화될 때 나오는 열이다. 그래서 액화열. 이걸 뭐 한다? 밖으로 방출한다. 그러니까 느려질 때는 내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것만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응고될 때는 무슨 열이 밖으로 나올까? 응고열이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빨라질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빨라지는 거고 느려질 때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느려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134쪽에 7번 문제 보세요. 자, 풀어서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풀어서 정답을 올리세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초 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동혁이, 주한이, 리원이, 비가나, 현서 잘하네. 가은이 잘하네. 정현이, 시우 잘하네. 응, 제인이, 민정이. 잘했어. 자, 헷갈리죠? 자, 같이 볼게요. 자, 이제 같이 보세요. 주목하세요. 자, 지금 못 푸는 사람 같이 보세요. 자,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뭘 보냐면 시작하는 물질이 뭔가를 보라고 그랬지. 문제에 시작하는 물질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고체 물질을 가열하기 시작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물질이 뭐다? 고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물질, 요 시작하는 물질이 뭐다? 고체라고 쓰세요. 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에서는 이제 얘가 상태가 변하겠지. 뭐에서 뭘로 바뀌겠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겠지? 그랬다가, 자, 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 구간에서는 이제 전부 뭘로 바뀐 거예요?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다하고 라 사이에 여기 구간은 얘의 상태가 뭘까요? 선생님, 액체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건 고체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액체입니다. 액체의 온도가 증가하다가 액체의 온도가 감소하는 것뿐이에요. 조심해야 돼. 고체가 아닙니다. 지우,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온도가 일정해진다는 건 이제 굳으러 가는 거잖아. 굳어간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자,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전부 다시 고체로 돌아온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나에서는 지금 얘가 뭘로 상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변화 이름을 쓰세요 하면은 뭐라고 써야 돼? 녹고 있습니다. 융해.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열 흡수 방출. 빨라지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 흡수하는 열의 이름은 뭐다? 융해열이다. 자, 마구간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응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응고가 일어나고 있는 마구간에서는 열을 흡수 방출, 느려지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손해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방출하는 열의 이름은 무슨 열? 응고열. 응고열을 뭐 한다? 밖으로 방출한다. 자,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가나 다로 갈수록 얘들은 입자 운동이 점점 느려지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죠. 라에서 마에서 바로 갈수록 얘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활발해진다는 거는 점점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고, 느려진다는 거는 부피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자, 1번. 가구간에서는, 자, 가구간에서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아요. 아니. 그치? 방출되지 않지. 오히려 여기서는 얘가 오히려 흡수하면서, 열 에너지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지? 자, 2번. 나구간에서는 물질이 녹기 시작하고, 녹기 시작하죠. 마구간에서는 끓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기 시작하는 거지. 자, 3번. 다구간과 라구간, 다와 라에서는 상태가 다르냐? 자, 다와 라, 조심하라고 그랬죠? 둘 다 뭐다? 액체 상태다. 둘 다 액체 상태로 같은 거고요.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맞았는데, 마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공존한다. 마에서는 지금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는 거고요. 자, 반은 고체이기 때문에 매우 규칙적이어야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고체 물질이 얼음일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한테 그냥 고체 물질 나오면 일반적인 고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리고 고- 이게 물하고 얼음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물하고 얼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고르는 데는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얼음이 더 규칙적인 건 맞아. 운동이 더 느려진 건 맞아요. 부피만 커진 거지. 얼음이 된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거나 불규칙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체로 가는 건 모든 물질은 규칙적으로 되는 거야. 단지 얼음은 거리가 멀어져서 빈 공간이 생길 뿐이지 운동이 느려지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작아져요 쓴 거는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물과 얼음은 이 부피 관계는 좀 반대가 되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물질의 부피 관계를 써주는 겁니다. 왜 물만 제외되는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질문이 많이 들어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일반적인 물질들의 부피라고 하는 건 공간의 크기인데, 고체들은 매우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액체가 되면 얘들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고, 6개가. 그 다음에 기체가 되면은 매우 활발하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게 기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크기인데 고체의 부피보다는 액체의 부피가 커지고 액체보다는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거다. 그런데 왜 물과 얼음에서는 이게 한번 바뀌게 되냐면 얼음 상태는 물하고 얼음은요, 여기가 물이 지금 액체잖아요. 얼음이 고체잖아요. 이 둘이 부피가 바뀌어요. 오히려 물의 부피가 더 작아. 그리고 얼음의 부피가 더 커져요. 왜 커지냐면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운동이 느려지잖아. 그렇죠? 운동이 느려지긴 할 거 아니야. 어쨌든 액체라는 것이 고체로 갈 때는 운동이 느려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운동이 느려지면서 서서히 이렇게 멈추려고 할 때 자기들끼리 있으려고 할 때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굳어버려요, 물은. 그러면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겨서 이 빈 공간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물만 이런 공간이 생깁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 모든 고체는 입자 규칙적인 건 맞아요. 얼음도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요.
운동이 매우 느린 게 고체 맞아요. 어른도 그래. 일반적인 고체도 매우 규칙적이고 운동이 느린 게 맞아. 제일 느린 게 고체예요. 이거는 물이든 아니든 다 공통적이야. 차이점은 부피에서만 차이가 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얼음은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궁금하잖아 또. 선생님 그러면 왜 빈 공간이 생겨요? 이런 질문 하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과학 파트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 자, 그래도 궁금해? 설명해줘. 고등과학 파트인데 설명해줘. 왜 빈 공간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자, 궁금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면 설명해줄게. 궁금하면 네 써봐요. 진짜? 야, 너네들 아주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구나. 알겠어요. 예, 설명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아유, 야, 궁금하다는 사람이 지금 30명이 넘어서 해줄게요. 자, 들어봐. 자, 와, 좋아요. 이게 바로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지. 이게 궁금하니까 고등학교 과학책을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에 설명한다고? 뭐지? 막 찾아보는 거야. 네, 설명해 드릴게요. 좋았어. 이게 진짜 공부지. 너희들 과학을 사랑하게 됐구나. 축하드립니다. 과학을 사랑하게 된 거. 자, 이게 참, 우리가 모든 입자들은요, 이게 아주 작은 알갱이인 원자라고 불리우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이런 다른 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자라고 불러요. 물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예요.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산소라고 불리우는 원자와 수소라고 불리우는 원자, 산소라고 불리우는 산소 원자 하나와, 자, 너무 어렵다고 해서 방 나가면 안 돼요. 자, 궁금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산소라는 원자 하나와 수소라고 하는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아주 귀여운 형태로 굽어져 있는 형태, 이런 구분 형태로 생겼어요.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딱 단순하게 굽어 있지가 않아요. 물만 이렇게 굽어 있어. 물만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또 다른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 이 물 분자에서 산소라는 녀석이 힘이 좀 더 세요, 수소보다. 어떤 힘이 센 거냐면, 손잡고 있는 힘이 세요. 그 손잡고 있는 힘이 세면은 자기 쪽으로 세게 뭔가 잡아당겨. 잡아당기면 이 원자 속에는 전자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세게 잡아당기는 녀석은 전자가 자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이 돼요. 상대적으로 전자를 뺏긴 수소 같은 애들은 전기적으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산소도 마이너스고 옆에 있는 수소도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전기하고 똑같아요. 어, 자석과 마찬가지로 전기도 서로 다른 반대 전기끼리는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는 이 수소의 플러스와 산소의 마이너스 사이가 잡아당기는 강한 인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서로 실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실제로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강한 인력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할 때는 이 인력보다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무시하고 막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물은 이 인력을 무시하고 막 움직이는 애들이야. 왜냐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력이 있어도 그 인력을 이겨내고 얘들이 헤엄쳐 다녀요. 그래서 공간이 작아. 그런데 얼게 되면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운동이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진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입자 운동이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니까 얘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야 돼. 점점 서서히 멈추려다 보니까 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누워야 되는 거야. 눕자. 지금 전기적으로 나를 가장 안정적으로 끌어당기는 구조가 뭐지? 이 상태구나 하면서 끌어당기니까
얘들이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옆에 있는 산소도 여기 누워버리게 되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산소가 와서 수소를 잡아당기게 되고, 이런 형태로 물 분자가 육각형의 구조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미쳤죠? 즉, 인력 때문이고, 결국에는 이 굽어 있는 물 구조 때문에 이런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궁금하지? 선생님,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눈 결정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다 같은 이유예요. 자, 그런데 또 궁금하지? 선생님, 그러면 물은 왜 굽었어요? 자, 자, 요거 궁금한 사람. 자, 물은 왜 굽었어요? 요거 궁금한 사람. 궁금하지? 궁금하지? 너무 재밌지? 어. 야, 이거는 대학교, 거의 이건 대학교 수준인데. 할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승혁이 괜찮아? 살려줘? 좀 어렵지? 감당할래?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논문 쓰러 가야 돼요. 카이스트 가야 돼. 자, 좋아요. 야, 너희들 이 정도까지 궁금한지 몰랐네? 선생님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신나. 자,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물은 왜 굽었냐? 자, 여기까지 질문 나올 줄 몰랐어요. 자, 힘든 친구들, 힘들어서, 아, 못 받아들이겠어요. 괜찮아.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야.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힘들면 그냥, 아예 그냥 딱 뜨고, 아, 선생님 그림 잘 그리나 이렇게 보기만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괜찮아. 이거 모른다고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재밌어 하면, 나 과학에 좀 소질이 있나 봐.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갑시다. 좋아요. 자, 그럼 물은 왜 굽었는가? 미쳤다, 이거. 물은 왜 굽었나? 야, 이거 선생님 책 써야 되는데. 음, 물은 왜 굽었냐면, 아, 아니, 잠시 책 하나 홍보 한번 해야 되겠다. 여기 선생님 책이 선생님 쓴 책이거든. 이런 화학이라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물이 굽은 이유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책 사서 보시고. 자, 선생님이 쓴 책이야. 선생님이 쓴 책이야. 자, 네, 설명해 주겠습니다. 물은 왜 굽었냐?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한 선생님도 상당히 이거를 중학교 여러분 수준으로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는 게 상당히 선생님도 뿌듯합니다. 아, 네. 자, 아까 전기적인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끼리는 똑같이 잡아당길까 밀어낼까? 밀어낸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원자들 사이에는 전자들이 막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거든. 이 마이너스가 숨어 있는데 이 물을 만드는 산소 있잖아요. 이 산소는 이 수소하고 손을 잡고 있거든. 이 손을 잡고 있는데 손을 안 잡고 있는 곳 두 군데가 있어요. 이 점으로 찍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전자예요, 얘들이. 그래서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전자를 숨겨가지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개씩 두 주머니에 숨겨놨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전자가 돼 있냐면, 이거는 산소라고 하는 원자의 특성이 그래. 산소는 마이너스 전자를 6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전자 4개가 있고 안쪽에 2개가 있는데 요 안쪽에 2개는 수소하고 손 붙잡는 데 쓰고요. 바깥쪽에 2개를 이렇게 혼자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나가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이 전자가 없었잖아? 만약에 산소 내부에 소- 따로, 따로 있는 전자가 없으면요. 물은 이렇게 직선 형태를 가지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수소하고 손잡은 여기에 전자가 있거든? 전자를 하나씩 손잡아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전자와 이 전자끼리 계속 제일 멀어지는 형태가 직선 형태겠죠. 그래서 만약에 산소한테 숨겨놓은 전자가 없으면 물은 직선 형태가 돼야 돼. 그런데 산소한테 숨겨놓은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전자가 있어서 몇 개가 있냐면 전자 주머니가 두 개의 전자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산소가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수소하고 손잡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수소하고 손잡은 데도 전자가 있고, 자기 주머니에도 전자가 있으니까 얘들은 이 전자가 총 4개의 전자 주머니가 있는 거야. 여기에 전자 주머니, 여기에 전자 주머니, 여기에 주머니, 여기에 주머니가 있는 거야. 이 전자 주머니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거죠. 반발을 하는 거야. 그 반발을 해서 야, 좁아. 저리 좀 가 하면서 밀어낼 때 가장 안정한 상태가 뭐겠어? 바로 이렇게 밀어낸 상태란 말이야.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전자 주머니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전자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밀어내서 수소가 아래로 밀려가지고 굽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유령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야. 마치 미키마우스처럼.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물이 굽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 꼭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좋아하다가, 아, 과학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만 들을래요? 하면서 컴퓨터를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있을 거야. 학교 도서관 가면 선생님 책이 있겠지. 유명하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도서관 가서 이거 사서 봐도 되지만 사서 보지 말고 도서관 가서 보세요. 도서관 가면 다 책이 있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빌려가지고 보고 없으면은 학교 도서관에다가 요거 책 주문해 주세요. 신청하면 학교에서 다 신청해 줘. 그래서 도서관 여러분 돈 들이지 말고 도서관에서 가서 보세요. 책 이름이 이런 화학이라면 포기하지 않을 텐데. 자, 선생님 혼자 쓴 거예요. 단독 저자. 싼셈 써있죠. 싼셈. 대치동 싼셈이 썼다. 자, 이런 화학이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합시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야,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지는 이유까지 설명해 봤어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9번 볼게요. 자, 다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고체, 액체, 기체 너무 쉽죠? 가는 뭐겠어요? 너는 딱딱한 고체겠구나. 너는 조금 모형으로 보니까 액체겠구나. 너는 보니까 기체겠구나. 자, 일반적인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가가 열을 흡수하면 운동이 둔해질까요? 노노. 활발해지겠지. 자, 가가 나로 변할 때, 활발해지는 쪽으로 변할 때는 열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해야 되겠죠? 노노. 자, 3번. 나에서 가로될 때, 자, 반대로, 나에서 가로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반대니까 방출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이번에는 나에서 다로 될 때, 나에서 다,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규칙적이에요? 아니지. 더 불규칙적이 되는 거지. 다에서 가로 된다?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될 때는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죠. 너무 쉽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뭐가 잘생겼어요? 물이 잘생겼다고요? 뭐 선생님이 잘생겼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선생님 잘생긴 건 아니잖아. 고마워요, 서은아. 아유, 대단하기는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처럼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 여러분은 더 대단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채민아 고마워. 선생님 잘생겼어요? 고마워. 승민아 고마워. 아유, 야, 아니야. 선생님은 못생겼지. 여러분이 잘생기고 여러분이 예쁘고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선생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이 볼 때, 선생님 존경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거든. 일단 시작 자체가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기 바래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는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11번 별표 3개 칠까요? 별표. 자,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내 몸에는 뭐가 묻어 있냐면 물이 묻어 있거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이 뭘로 바뀌겠어요? 이제 얘가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 얘기는 상태가 뭐에서 뭐로 바뀐다? 액체 상태에서 그렇지 기체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뀐다는 건 얘들은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이 흡수하는 열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내 피부에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내 피부에 있는 열을 뺏어오는 거잖아. 따라서 내 몸의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지는 거죠. 저 입자들은 열을 흡수해. 나는 열을 뺏겨. 그래서 내가 추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로 포장한 아이스크림이야. 자, 드라이아이스도 고체에서 뭘로 바뀌는 거냐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드라이아이스는 열 에너지를 뭐 하겠어? 그렇지. 흡수하겠죠. 그럼 얘들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로 바뀌는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케이크로부터 열을 뺏어오는 거지. 케이크에 있는 열을 뺏어오니까 케이크의 온도는 어떻다? 얘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니까 케이크가 녹지 않고 차갑게 보관이 되는 거지.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얘 가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고 나는 고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공통점이 되겠네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은조야. 친구들 고마워요. 선생님 아직 과학 공부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12번. 자, 요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사막에 가면은 이 이게 양 가죽으로 만든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양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막 뚫려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막 뚫려 있어요, 가죽에. 이렇게. 요거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자, 재밌는 이유인데,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 구멍으로 물이 밖으로 새어 나와요, 이렇게. 구멍 때문에 물이 밖으로 새어 나와. 새어 나온 물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기체로 증발을 해. 그쵸? 자, 물이 기체로 증발할 때는 열을 흡수 방출. 그렇지. 열을 흡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하니까 어디서 흡수하겠어요? 요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얘들이 날아간단 말이야. 물 주머니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물 주머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 물 주머니는 아주 약간의 물을 손실을 보면서 걔네들이 기체로 날아갈 때 흡수하는 열 때문에 내 물의 온도가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맞았어요. 우리가 땀날 때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11번의 답 1번이에요. 네. 자, 12번. 알겠어요? 자, 이것도 과학이란 말이야. 다. 세상 모든 것은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머니에 작은 구멍으로 스며나온 물이 기체가 되는 거고요. 맞고. 물이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하는 거 맞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서 물을 시원하게 보존해 주는 거고. 이때 물이 상태 변한다는 건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니까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활발해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지.
4번 틀렸고요. 알코올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지는 이유도 원리가 똑같은 거죠. 맞죠? 재밌다. 자, 15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15번.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들, 에어컨. 에어컨도 방금 우리가 공부한 상태 변화와 관련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진짜요? 네. 에어컨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에어컨이야. 에어컨의 내부, 집안에 있는 에어컨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에어컨에서는 지금 어떤 바람이 나와야 돼요? 찬바람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찬바람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에어컨 내부에 온도가 떨어지게 돼서 여기에다가 선풍기 바람을 틀어주면은 거길 지나오는 애들의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냐면 간단해요. 에어컨 입구로 들어온 녀석이 액체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액체가 에어컨 입구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끔 이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야. 어, 액체가 갑자기 기체로 바뀌게끔 쭉 만들어주게 해요. 왜냐면 그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거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해주는 원리까지 너무 몰라도 돼, 에어컨에서. 중요한 건, 에어컨 내부에서 액체가 뭘로 바뀌는구나. 기체로 바뀌는구나. 자, 그러면 이 에어컨 내부에 있는 이 물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갑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바람을 내보내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 그러면 이 에어컨을 여름에도 밖에다가 다 틀어놓으면은 밖에도 다 온도 떨어뜨리고 다 시원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한 가지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칼도 날카로운 면이 있고 둔한 면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반드시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그늘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에어컨 내부에서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주면, 아니,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어주잖아? 그럼 밖으로 나갈 땐 얘가 뭘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기체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기체를 밖으로 버릴 수는 없어. 다시 이 기체를 안으로 갖고 와서 액체로 만들어줘야지만 다시 이 작용을 통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기체로 만들어진 녀석을 다시 액체로 바꿔주는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넣어줘야지 액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안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밖에서는 실외기라고 하는 밖에서는 그렇게 기체로 바뀐 애를 다시 액체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 과정은 입자 운동이 느려지는 과정이고 느려지는 과정에서는 열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 그러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더 더운 거예요. 나는 집에서 시원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야. 좀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 실외기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야. 여러분 냉장고도 똑같다? 집에 냉장고 있잖아. 냉장고도 보면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봤거든. 여름에 너무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냉동실 문을 열고 냉동실 문을 활짝 열었어 내가. 이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와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시원해 이러면서 이 찬바람을 즐겼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나? 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냉동실 문을 열어두면은 방이 시원해지겠네. 에어컨처럼 되겠네. 냉동실 문 열어놔야지 이랬거든. 자, 근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냉동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차갑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야. 이 냉장고 내부를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요 관에서 에어컨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 여기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아지게 해요. 주변에서 열을 뺏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낮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냉동실 내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차갑게 유지가 되는 건데, 얘가 뒤에 있는 이 냉장고 바깥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작용으로 밖에서는 다시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이 방출된 열이 냉장고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문을 열어놓는 순간부터 냉장고 뒤에서는 계속 열이 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은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 만져보면은 뒤나 옆에 뜨겁죠? 그렇지. 어, 뜨거운 이유가 열이 방출되고 있어서 그래. 얼음 정수기, 뒷부분 뜨겁죠?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원하게 먹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뒤에서 누군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누구야? 우리 엄마. 자, 내가 집을 따뜻하게,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밥 먹는데 내가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 굶지 않을 수 있다. 뭐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좀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치? 감동이죠. 자, 오늘 수업 끝나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꼭 안아주면서 뽀뽀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정말 오늘 너무 감동. 제가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있을 수 있게 해준 거 다 엄마 아빠 밖에서 일하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죠? 네, 항상 뒤에서 여러분들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합니다. 한마디 꼭 해주시고 아침마다 뽀뽀하고 잘 다녀오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때 막 대들고 막 이러지 말고 말 잘 듣고 착한 학생들이겠지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알았어. 끝낼게. 와, 또 난리 났어. 또 난리 났어.